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종로의 골목길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아,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고 그 힘은 이미 제어가 되지 않는 분노의 불꽃이었다. 나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다. 수민아, 제발. 그만해.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약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밀쳤다. 내 몸이 벽으로 부딪히며 다리가 미끄러졌다. 쿵 소리가 났다. 아니, 그건 소리가 아니라 내 뼈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절망. 미안.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이 비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움켜쥐었다. 왜 그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랑이 이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다. 경골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가족은 달려왔다. 엄마의 눈물이 내 손을 적셨다.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한국의 가족이란 이런 순간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법이다. 사회의 시선, 이웃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같은 이상한 사랑에 대한 그들의 침묵. 나는 LGBT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냥 사고라고 했다. 수미는 병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내가 다 망쳤어. 그녀가 다가오려 하자 나는 손을 저었다. 가지마, 제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지은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다. 책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내 피난처였다. 한옥마을 근처에 사는 나는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책들을 다룬다. 문화가 나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수민을 만난 건 그 문화의 틈새에서였다. 우리는 한 해 전 북촌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화가였다. 붓으로 캔버스를 채우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내 마음을 그려내는 듯했다. 당신의 눈빛이 좋아. 슬프지만 강해. 그녀가 처음 말한 말이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였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한강변에서 산책하고 명동의 길거리 음식을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를 정상으로 만들려 애썼다. 여자랑 사귀는 거, 그건 병이야. 그녀의 엄마가 말하던 그 말은 우리 사이에 상처를 새겼다. 수술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리는 깁스에 묶여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왔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수미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읽고 지웠다. 왜 그녀가 나를 밀었을까? 그날 우리는 다퉜다. 그녀의 전 연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옛 여자친구, 미경. 그녀가 카페에서 우리를 봤고 수민에게 연락했다. 너 아직도 그 애랑 나처럼 버릴 거야. 미경의 말은 수민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폭발했다. 지은아, 너도 나 버릴 거지? 나 같은 애를 왜 사랑해? 그녀의 외침이 골목을 울렸다. 나는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밀쳤다. 그 밀침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시간이 흘렀다. 깁스 생활은 고독했다. 엄마가 매일 죽을 끓여주고 아빠가 신문을 읽어주었다. 한국의 가족에는 이런 식이다. 조용하지만 깊다. 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김영하의 소설,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사랑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성장시킨다. 책 속 문장이 가슴을 울렸다. 수민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대신 그리움이 피어났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우리는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었다. 가을 단풍 아래서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속삭이던 영원히 함께하자 그 약속이 아직 살아있었다. 한 달 후 깁스를 풀었다. 다리는 여전히 약했다.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누나가 말했다. 천천히 가, 서두르면 더 아파. 그 말은 수민에 대한 내 마음에도 적용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나 용서할 수 있어.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가 그친 오후, 강물이 반짝였다. 그녀는 마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북촌에서 사온 거야? 우리 추억.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수민아, 왜 그랬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미경이 말한 대로 내가 너한테 상처만 줄까 봐. 우리는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폭풍이 올 테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다리 어떻게 됐어요? 남친이랑 사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한국에서. 우리는 비밀이다. 공개된 사랑은 스캔들이다. 수민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그림 속에 내가 있었다. 추상적인 선들로 그려진 부서진 다리와 다시 일어서는 여인.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공개적으로.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어둠을 더 키웠다. 수민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엄마가 전화했다. 수민아,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 수민은 울었다. 엄마, 이게 내 삶이야.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나는 다리로 걸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다리는 아직 아팠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북촌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한옥 지붕 아래 앉아 소주를 마셨다. 지은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너도 나 없인 안 돼.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눈보라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떨렸다. 사랑은 고통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다.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북촌 한옥마을의 지붕에 눈이 쌓이고 거리는 명절 준비로 분주했다. 나는 출판사로 출근하며 다리의 통증을 무시하려 애썼다. 물리치료 덕에 걷는 게 나아졌지만 비가 오면 여전히 아팠다. 수민과 나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 작은 스튜디오에서.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우리를 감쌌다. 오늘은 이 그림 그려줄게. 너의 다리.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붓질 하나하나가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다.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그림자. 미경의 그림자가. 미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수민의 SNS를 통해 우리를 지켜보았다. 축하해, 새 여친.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익명의 메시지가 수민의 폰에 쌓였다. 수민은 나한테 숨겼다. 괜찮아, 그냥 옛날이.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한국의 사랑은 이렇게 복잡하다.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는다. 우리는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핫초코를 들고 손을 잡았다. 아이들이 웃고 커플들이 사진을 찍었다. 우리도 그들 사이에 섞여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애들. 여자 둘이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다.
수민의 손이 떨렸다. 지은아, 가자. 우리는 도망쳤다. 그날 밤 그녀는 울었다. 나 때문에 너 상처받아. 다리도 마음도.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린 강해. 함께라면. 하지만 강함은 쉽지 않았다. 내 가족도 문제였다. 설날이 다가오자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올 거니? 나이도 들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곧.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 사회의 압력, 결혼과 가정의 무게. LGBT 여성으로서 나는 이상한 딸이었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수민의 가족은 달랐다. 그녀의 오빠가 찾아왔다. 수민아, 엄마가 아파. 내 때문에.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이야. 우리 가족을 망치는. 그날 우리는 다퉜다. 수민의 스튜디오에서. 왜 나를 탓해? 이건 우리의 사랑이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내가 포기할게. 너 자유롭게 해줄게.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포기. 그게 사랑이야.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눈이 쏟아지는 거리를 걸었다. 다리가 아팠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울었다. 왜 사랑은 항상 포기와 선택의 갈림길인가? 한국의 겨울은 차갑다. 마음까지 얼어붙게 한다. 며칠 후 수민의 전시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인사동 갤러리. 그녀의 그림은 더 어두웠다. 부서진 유리와 피 흘리는 꽃들. 나는 그 자리에 갔다. 미경도 왔다. 그녀가 수민에게 다가갔다. 수민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애는 너한테 맞지 않아. 우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경아, 그만해.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수민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내 다리의 통증이 되살아났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놔.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이 나를 비웃었다. 너. 다리 부러진 애가 뭘 해. 그녀의 말은 독이었다. 수민이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미안해. 이게 다야? 전시회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민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미경은 왜 나타난 거야? 나는 물었다. 그녀가 고백했다. 옛날에 그녀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두려웠어. 너도 나 버릴까 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안 버려. 하지만 솔직해져야 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수민의 트라우마. 엄마의 이혼, 오빠의 압박. 한국의 가부장제 속에서 자란 그녀는 사랑을 믿지 못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출판사에서의 외로움, 책 속에서 찾은 자유. 우린 서로의 구원이야. 그 밤, 우리는 사랑을 확인했다. 부드러운 키스, 떨리는 손길. 겨울의 추위가 녹아내렸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봄이 다가오자 수민의 가족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그녀의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 지은 씨, 수민을 포기해.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엄마의 말에 내 엄마가 나섰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두 어머니의 대화는 한국 드라마 같았다. 눈물과 설득. 결국 수민은 가족과 나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은아, 내가 떠날게. 그녀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안 돼.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우리는 인사동의 사찰로 갔다. 조계사에서 우리는 기도했다. 부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빌었다. 한국의 불교는 이렇게 위로를 준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봄꽃이 피었다. 벚꽃 축제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수민의 미소가 돌아왔다. 지은아, 나 노력할게. 가족한테 말할게.
그녀의 결의가 느껴졌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다리의 통증은 이제 희미했다. 하지만 미경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수민아, 후회할 거야. 그 메시지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서울은 부드러운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떡볶이를 싸왔고 수민이 그린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게 우리 미래야? 작은 집, 한강 옆 그녀의 그림은 따뜻했다. 나무집과 두 여인의 실루엣.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현실부터 우리는 결심했다. 수민의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나설 거다.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밍아웃은 전쟁이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 가족 단절, 직장 해고.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었다. 수민의 집은 강남의 아파트. 현대적인 건물, 하지만 그 안은 보수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 그녀의 엄마, 아빠, 오빠. 테이블 위에 불고기와 비빔밥.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지은이가 제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오빠가 웃었다. 무슨 소리야? 장난,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수민아, 왜? 좋은 남자 많아. 아빠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저희 사랑은 진짜입니다. 상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 살아요. 엄마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병원 데려가야 해. 그 말에 수민이 소리쳤다. 엄마. 이건 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저녁은 지옥이었다. 오빠가 나를 밀쳤다. 나가. 수민이 막아섰다. 오빠, 제발. 우리는 집을 나왔다. 택시 안에서 수민이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약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 하지만 그날 밤 수민의 폰에 미경의 전화가 왔다. 들었어. 가족이 반대하네. 나랑 도망가자. 수민은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그녀가 사라졌다. 아파트의 메모만. 생각할 시간 필요해. 나는 미쳤다. 출판사에서 쉬고 북촌을 헤맸다. 한옥마을의 봄바람이 차가웠다. 왜 또 도망치는 거지? 그녀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난 건가? 나는 미경에게 전화했다. 수민 어디 있어? 그녀가 비웃었다. 내가 왜 말해? 너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다. 수민은 나랑 있을 거야. 너처럼 약한 애 말고. 나는 강남으로 달려갔다. 미경의 스튜디오, 문을 두드렸다. 수민, 문이 열렸다. 수민이 나왔다. 눈이 붉었다. 지은아. 어떡해. 미경이 뒤에서 웃었다. 봐, 그녀가 나한테 왔어. 너 버리고. 거짓말이었다. 수민이 설명했다. 미경이 연락해서 그냥 이야기 들으러 왔어. 가족 이야기. 하지만 미경은 더 나갔다. 그녀가 수민을 끌어안으려 했다. 우리처럼 다시. 나는 밀쳤다. 놔. 다툼 중 내 다리가 부딪혔다. 통증이 왔다. 수민이 나를 부축했다. 지은아, 미안. 우리는 도망쳤다. 거리로 나와. 우리는 울었다. 왜 미경한테 갔어? 두려웠어. 가족 때문에.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반역의 씨앗이 싹텄다. 수민의 오빠가 경찰에 신고했다. 동생이 납치됐어. 그 여자 때문에. 무슨 소리? 우리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성소수자라서. 그게 범죄야. 경찰이 한숨 쉬었다. 가족 분쟁이네요. 조용히 하세요. 한국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풀려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민이 말했다. 이제 끝내자.
가족과 싸우기 싫어 나는 충격받았다. 수민아, 그게 무슨 소리?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아, 나 피곤해. 너도 자유로워져.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아니, 그녀가 떠났다. 나는 혼자 북촌에 남았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서 나는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를. 출판사 상사님이 도와주었다. 이게 내 치유야. 의 책 제목, 부서진 다리, 다시 걷는 사랑이 쓰는 동안 수민의 빈자리가 아팠다. 그녀의 그림, 그녀의 냄새. 나는 SNS를 봤다. 그녀의 계정에 미경과 사진. 새 시작 가슴이 찢어졌다. 반역이었다. 그녀가 나를 버렸다. 여름 축제, 한강 불꽃놀이, 나는 혼자 갔다. 불꽃이 터지는 하늘 아래 눈물이 흘렀다. 왜 그녀는 미경을 선택한 거지? 통화 기록을 봤다. 수민의 마지막 메시지, 지은아, 미안. 가족이 이겼어, 나는 알았다. 압력이 그녀를 꺾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리로 일어섰다. 물리치료 끝, 이제 완벽히 걸을 수 있었다. 그 다리로 그녀에게 가기로 했다. 여름의 끝, 장마가 서울을 적셨다. 나는 책을 완성했다. 출판사에서 첫 모임. 이 책, 감동적이에요. LGBT 이야기, 한국에서 드물어요. 상사님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은 비었다. 수민의 소식은 없었다. 미경과 함께 있는 그녀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행복한 나날 댓글은 축하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공허.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가면이다. 진짜 감정은 숨긴다. 나는 북촌의 카페로 갔다. 우리 첫 만난 곳 커피를 마시며 추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의 온기. 지은아, 너랑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그 말들이 메아리 쳤다. 나는 결심했다. 찾아가자. 미경의 스튜디오 주소, SNS에서 알아냈다. 강북의 오래된 건물. 문 앞에서 심장이 뛰었다. 문을 두드렸다. 미경이 나왔다. 너. 아직도 그녀의 눈에 적대감. 수민 불러. 안에서 수민의 목소리. 누구야?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수척했다. 지은아.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추적추적. 왜 미경이랑? 나는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 강요했어? 오빠가 미경을 데려왔어. 치료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사랑 안에 그냥 도망친 거야. 나는 안아주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몸이 떨렸다. 수민아, 돌아와. 우리 다시. 하지만 그녀는 저항했다. 안 돼, 너 상처받아. 내 다리 부러뜨린다. 용서 못해.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이미 용서했어. 그 다리로 여기 왔어. 미경이 문을 열었다. 수민아, 들어와. 그 애 버려. 수민이 나를 밀었다. 가, 지은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반역의 순간. 그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 비바람 속을 걸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나는 쓰러졌다. 왜 그녀는 포기하는 거지? 다음 날 책 발매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LGBT 로맨스, 한국 문학의 새바람.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상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해. 수민이 연락했다. 책 봤어. 미안해. 우리는 만났다. 홍대 카페. 젊은이들로 붐비는 곳. 그녀의 눈이 피곤했다. 미경과 헤어졌어. 안 맞아. 나는 물었다. 그럼 나랑? 그녀가 울었다. 두려워. 가족이 또 하지만 나는 잡았다. 함께 싸워. 우리는 키스했다. 카페 구석에서 세상의 시선 무시하고. 그 키스는 달콤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북촌에서 우리는 산책했다. 지은아, 나 노력할게. 커밍아웃 할게. 하지만 가족의 반격이 왔다. 수민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탓, 오빠의 메시지. 수민은 다시 흔들렸다. 지은아, 잠시 떨어져. 고통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출판사에서 상을 받았다. 최우수 데뷔작 무대에서 나는 말했다. 이 책은 내 사랑 이야기.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선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 눈물이 흘렀다. 할로윈 파티, 홍대 거리. 나는 변장하고 나갔다. 수민을 찾기 위해. 그녀가 미경과 있지 않은지 확인. 군중 속에서 그녀를 봤다. 혼자, 술에 취해. 수민아, 나는 달려갔다. 그녀가 안겼다. 지은아. 나 미쳤어. 너 없인 못해. 우리는 춤췄다. 거리의 음악에 맞춰? 그 밤, 우리는 호텔로 갔다. 사랑을 나눴다. 뜨겁고 절박하게. 영원히 그녀의 속삭임. 하지만 아침에 현실이 왔다. 그녀의 폰에 오빠의 전화. 엄마 위중해. 와, 수민은 떠났다. 병원에서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가족만 이 그녀의 말 나는 기다렸다. 며칠 후 소식. 엄마가 나았다. 하지만 수민은 변했다. 지은아, 끝내자. 엄마가 약속했어.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반역의 절정. 그녀가 가족을 선택했다. 나는 무너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다리로 다시 걷기 힘들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나는 책 순회 강연을 다녔다. 부산, 제주. 사람들의 질문, 사랑의 상처 어떻게 극복하나요? 나는 대답했다. 시간과 용서로.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수민의 빈자리.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행복해. 지은아, 나는 지웠다. 새 삶을 시작했다. 출판사에서 승진. 새로운 프로젝트, 한국 민속 이야기. 한옥과 사랑의 전설. 그러나 운명은 장난쳤다. 제주 강연에서 수민을 봤다. 관객석에. 그녀의 얼굴은 더 마른 듯했다. 강연 후 그녀가 다가왔다. 지은아. 축하해. 우리는 바다 쪽 카페로 갔다. 검은 모래 해변, 파도 소리. 왜 왔어? 나는 물었다. 그녀가 울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마지막에 내 행복 추구해라고. 그녀의 고백. 미경과도 끝났어. 가족 압력에 지쳤어. 나는 안아주었다. 수민아, 이제 어때? 그녀의 이야기. 엄마의 죽음 후 오빠와 싸웠다. 내 삶 살아. 오빠의 변화. 한국의 가족은 때론 이렇게 변한다. 슬픔이 깨우친다. 수민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너의 다리를 주제로. 치유의 여정. 우리는 제주에서 며칠 머물렀다. 해변 산책, 유채꽃밭.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우리는 키스했다. 바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랑이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공개했다. SNS의 사진. 우리 사랑 댓글 폭주. 지지와 비난. 축하해. 변태. 한국 네티즌의 양면성.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북촌 한옥마을에 작은 갤러리 열었다. 수민의 그림, 내 책 부서진 사랑, 다시 피어나다 오프닝 날 가족들이 왔다. 내 엄마 아빠, 수민의 오빠. 미안했어. 오빠의 말, 눈물이 흘렀다. 포옹. 한국의 화해는 이렇게 조용하다. 하지만 갈등의 잔재가 있었다. 미경이 나타났다. 갤러리 앞에서. 수민아,
나 아직 사랑해, 그녀의 절규. 수민이 말했다. 미경아, 끝났어. 내 사랑은 지은이야, 미경이 울며 갔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의 사랑이 이겼다. 밤, 한옥 지붕 아래. 우리는 소주 마시며 웃었다. 다리 아직 아파? 조금. 하지만 너 때문에 걷는 게 좋아? 새해가 왔다. 우리는 여행 갔다. 경주 불국사, 고구려 유적. 옛날 사람들도 사랑했을 거야. 수민의 말,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봤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언론 인터뷰. LGBT 커플의 도전, 우리는 솔직히 말했다. 상처 있었지만 용서로 이겼어.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들 덕에 용기 내요. 봄, 우리는 동거했다. 작은 아파트, 한강 뷰, 매일 아침, 그녀의 커피향, 사랑의 속삭임. 하지만 과거가 도졌다. 내 다리 통증 재발. 수술 필요. 수민이 곁에 있었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 함께 이겨 수술 후 그녀가 간호했다. 죽 끓여주고 책 읽어주고. 한국의 사랑은 이렇게 일상적이다. 작지만 깊다. 여름, 우리는 결혼식 했다. 법적 아니지만 우리식. 친구들, 가족. 백야 잔치. 한복 입고 맹세. 부서진 다리라도 너에게 걸어가 이내 말에 그녀가 울었다. 불꽃놀이로 끝, 행복이었다. 가을 단풍이 서울을 물들였다. 우리는 갤러리를 확장했다. 전국 순회 전시. 사랑의 치유 부산에서 젊은 커플들이 찾아왔다. 당신들 이야기로 커밍아웃 했어요. 그들의 눈물에 우리는 안겼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지만. LGBT 권리운동, 서울 퀴어 문화축제. 우리는 참여했다. 깃발 들고 행진. 사랑은 자유, 함성. 수민의 그림이 플래카드에. 내 책이 배포되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오빠의 결혼식. 수민의 가족 모임. 우리는 초대받았다. 이제 받아들여, 오빠의 말. 식장에서 우리는 손잡고 앉았다. 친척들의 시선. 적의 속삭임. 하지만 수민의 아빠가 말했다. 우리 딸들 행복해 보이네. 그의 미소. 화해의 시작. 식후 우리는 이야기했다. 고마워요. 눈물의 잔치.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여행 갔다. 알펜시아. 눈 쌓인 산, 스키 타다 다리 다쳤다. 웃으며. 또 부러질라, 수민의 농담. 우리는 웃었다. 사랑은 유머다. 산장에서 벽난로 앞, 지은아. 아이는 그녀의 물음. 입양 생각. 한국의 법,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우리의 꿈. 새해, 우리는 책 썼다. 공동. 다시 걷는 다리의 베스트셀러. 인터뷰쇼 반역과 용서의 이야기, 우리는 말했다. 사랑은 배신하지만 그 배신이 더 깊은 유대를 만든다. 팬들이 운집.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다. 시간 흘러 1년 후 북촌 한옥. 우리 집 저녁 식사. 비빔밥. 그녀의 특기. 맛있어. 나는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사랑의 키스. 창밖. 서울 불빛. 우리의 여정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부서진 다리로도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 에필로그처럼 우리는 늙을 거다. 손잡고 북촌 골목 걸으며 한국의 문화가 우리를 안아줄 거다. 그 슬픔과 기쁨. 사랑은 영원하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나는 그 다리로 다시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은 꽃으로 피었다.